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초여름같이 덥더니 오늘은 날씨가 흐렸습니다. 비가 온다는 비 소식도 일부에는 있었는데요. 얼마나 비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인천의 그 미철구의 전세 사기왕 거기에 그 전세를 띄게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31세 된 여성, 그분이 오늘 인하대병원 영안실을 출발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하늘도 슬픈지 이렇게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들의 울부름 속에 그분은 무거운 길을 떠났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오늘 영안실을 떠난 그 A씨 여성은요, 2010년도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국내 최연소 육상 국가대표 선수로 여자 해머 던지기 그 종목 5위를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31세면 얼마나 참 젊고 젊은 사람입니까? 앞으로 기대가 촉망되는 이분이 세상을 떠나서 가족도 울고 친지도 울고 또 하늘도 이렇게 흐려서 우는 것 같습니다. 그분에게 이 복잡하고 이 사기꾼들 있는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 천국에서 편안히 영민하시길 빕니다.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이분이 이렇게 된 데는 보도에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아파트 60여 가구가 몽창 그 전세 사기 피해로 입은 지역 거기에 살던 분입니다. 그보다 좀 전에는 30대 남성 또 고전에는 20대 그렇게 두 분이 먼저 극단적인 선택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를 이렇게 쳐놓고 그래도 더 무슨 이 사회에서 할 일이 있고 또 무슨 자기가 이 사회에서 뭐 얼굴 들고 살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아주 변호사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구속돼서 아주 호화 변호사인단을 꾸렸답니다. 변호사가 뭐 대단한 변호사들이 뭐 5명이나 뭐 이렇게 변호인단을 꾸몄다고 그러는데요. 참 정말 이 세상에는요 저렇게 빤뻔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기를 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 아프게 울리고 또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사람들이 만들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같으면 미안하고 미안해서 변호사들 구하지 않고 난 법정 최고형을 받겠습니다. 그럴지 모르는데요. 호화 변호사인단은 꾸몄다는 변호인단을 꾸몄다는 것을 보면서 참 얼굴이가 쇠가죽만큼 두껍구나. 저런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법 처분해서
아주 중형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를 입히고 돈을 거기서 사기쳐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더 이 세상에 오래 살고 싶어서 자기가 죄를 갖다가 좀 감으려고 호화 변호인단을 꾸몄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웃의 이러한 범죄, 이러한 사기꾼들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몇 번씩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이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돈 봉투나 돌르고 그저 아파트 지역을 지목을 4개나 바꿔서 준지구 지역으로 만들어서 엄청난 이득을 받게끔 만드는 짜고 치는 고섭에 하는 그런 사람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회에서 아주 분리시켜서 격리를 시켜야 됩니다. 구속을 시키든지 사형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더 오래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전세 사기들이 나와서 많은 그 국민들을 울리고 가슴 아프게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정부에서는 전세 사기 경매 시 그 전세 든 사람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겠다 하는 거고,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를 한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경매를 가보셨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인천 같은데 뭐 이렇게 변두리 같은데 이런 데는 뭐 한 3, 4억 가는 데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31살 된 그 여성, 오늘 장례시킨 여성도 전세 보증금으로 9천만 원을 보증금 걸었습니다. 9천만 원 다 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3, 4억 가는데 뭐 3억 가는 거를 아파트를 전세를 9천만 원 주고 들어갔다. 그러면 3억 가는 아파트에서 2억 천이 남는데, 이런 경우에 그 PF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대개 1억 5천에서 1억 7천을 받습니다. 받아냅니다. 그러면 1억 7천에 만약에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경매가 시작되면이면, 그러면 아파트가 3억 갈 때는 지난번에 많이 올라갔을 때 그런 거고요. 지금 법사 가격이라고 법원에서 감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 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2억 5천이 그 법사 가격이다. 그러면 2억 5천부터 일단 경매가 시작됩니다. 2억 5천. 그 다음에 이제 20%씩 다운되잖아요. 20%씩.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다운되죠. 그래서 이제 2억 5천에서 이제 그 다음에 한번 그 유찰되면 2억 됩니다. 2억. 그 다음에 또 2억에서 또 20%또 다운되게 되면 4천만 원이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1억 6천 원에 이제 낙찰됩니다. 이랬을 경우
은행에서 1억 7천원을 해줬는데 그 이자도 밀려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에서는 그걸 채권을 회수하려고 2억 5천대는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1억 7천 대출에다가 이자가 만약 1,000만 원 밀렸다. 그럼 1억 8천대 그 내외에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억 정도의 경매 시작했다. 만약 5천 떨어져 가지고 그러면 1억 8천대 은행에서 그거를 채권 확보를 하려고 입찰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은행에 대출해 준 금액하고 그 이자하고 포함해서 1억 8천대 써놓아서 다른 사람들이 없을 경우에 1억 8천에 은행에서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인수했다가 법인이니까 1년 이내에 그 되팔든지 그 처분해서 돈을 회수하지요. 이랬을 경우에 1차 건지당 설정이 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 입자는 이제 그 전세 보급을 못 받잖아요. 왜냐면 9천만 원인데 대개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도시에는 방 하나에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이제 그 지역마다 다릅니다. 위치마다 그냥 거기에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봐야 돈 2, 3천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근데 9천만 원 줬단 말이에요. 이게 집값이 빡 뛰니까 전세값도 뛰고 그래서 9천만 원을 냈다 이래요. 그러면 이 그 전세 입자가 그 돈도 없지만 은행에서 자기네 거 확보하려고 딱 들어가니까 전세 입자는 은행에선 자기네 그 대출해준 그 금액하고 이자만 싹 회수해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나머지 후순위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배당금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경매 그 배당금을 받질 못합니다. 그래서 전세 입자는 홀딱 뛰는 겁니다. 돈을 뛰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정부가 이제 우선 매수권이라는 건 뭐냐면 전세 든 사람이 1순위에 만약에 1억 8천에 은행에서 낙찰을 넣었다 이럴 적에 은행한테 낙찰 주는 게 아니고 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은 자기가 9천만 원이지만 은행에 채권 보증이 있기 때문에 1억 8천에 우선 매입금을 살 수 있어요. 이제 임차인에서 그러면 1억 8천 하게 되면 자기가 9천만 원이 있었는데 9천만 원이 모자르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정부에서 저리로다가 그 임차인에게 융자를 대출을 해준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임차인은 9천만 원에 대출 받아서 대출 저리로 주니까 이자를 주면서 완전히 내 집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집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전에도 경매할 적에 계속 그 유찰 돼 가지고 이제 그 많은 뭐 50%대까지 만약에 법사 가격이 50%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 채권자한테 그 우선 그 물건을 돌려주는 우선 배주는 거 그런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은행만 이렇게 됐을 때 얘기죠. 또 거기에 또 이제 국가 세금이 이제 거기에 압류되어 있든가 또는 개인이 건재당 설정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또 법적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정부에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경매 때 그 우선 매수권을 그 임차인에게 주겠다 하는 것은 지금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하고 그 임차인이 우선 매수권에서 집을 확보했을 적에 나머지 모자라는 돈은 장기 저리로 해서 대출을 해줘서 그 집을 소유했금 한다.
한 얘기인데, 상당 부분 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건들은요, 이 서울시의 그 아주 노른자라고 하는데 강남 같은데 이런 데서는 그렇게 그 큰 차이가 안 될 겁니다. 큰 그 소득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지방 같은데 그런데 수도권 중에서도 좀 변두리 뭐 인천이나 김포, 의정부, 이 수원 이렇게 변두리에서는 임차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강남 같은 데서는 왜 안 되느냐? 강남 같은 데서 이제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이게 아파트 한 채에 30억을 간다고 그래요. 30억. 그러면 법사가 이게 만약에 30억에 이제 입찰에 붙였다. 그럴 적에도 30억에 내놓게 되면은 뭐 이제 유찰이 한 번 되게 되면 20%니까 6억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30억에서 20억, 6억 떨어지면 24억이 돼요. 그럼 30억짜리가 24억 되면 그 은행이고 다른 사람들이고 그 금액에 그 입찰을 들어갑니다. 그거 낙찰 받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세를 사는 사람이 만약에 15억에 산다. 그럼 15억에 사는 사람이 만약에 24억에 판단하면 그러면 얼마니까 9억을 더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9억에 대한 이자 부담을 이제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들어가기 어렵다 얘기죠.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이자 부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 이자를 장기 저리로 해준다 그러는데 장기 저리가 과연 얼마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장 그 이자가 특별히 한 이자가 3% 40% 4%대 되지 않습니까? 3% 4%라도 그분들에게 수익이 월급이 얼마나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익이 이제 그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자 부담이 클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는 그 이러한 경우에 이제 장기 이제 대출을 이제 저리를 해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돌려준다. 그쪽에 아파트 값이 이제 그 이후에 올라간다고 할 경우에 임차인이 그 인수할 수 있겠죠. 근데 아파트 값이 계속 또 자꾸 또 떨어진다. 그러면 들어가면 또 부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기가 어렵죠. 입찰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 이 문제는요. 애당초에 정부에서 아파트가 2배 이상 오른다 할 적에는 정부가 빨리 손을 댔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서울의 아파트가 15억 가던 게 30억, 40억 간다고 할 적에 문재인 그 정부 시절 아닙니까? 손을 다 놓고 있었어요. 정부가 그걸 컨트롤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아파트를 몇 채씩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의 소득을 올리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정부는 여러 경로로다가 많은 또 그 하부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입수하잖아요. 정보를.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5억 가던 아파트가 30억, 40억으로 올라가는데 이걸 내버려 두고 있었다. 그건 정부가 없죠. 무정부죠. 이게 정부입니까? 이게. 아파트가 15억짜리가 그저 10%면 1억 5천 원이에요. 그럼 20%면 3억이에요. 그럼 15억짜리가 18억. 그러니까 20% 정도 이상 올라간다. 아파트가 갑자기 그 시간이 1년이나 2년 둔 게 아니고 갑자기 뛰었다. 그때 정보를 입수잖아요. 그 정보 입수하면
정부가 얼른 거기에 대한 손을 대야 됩니다. 어떻게 상한제를 만들든지 아니면 뭐 세금을 중과 매긴다든지 뭐 양도세를 갖다 중과를 매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당시는 그런 거를 못했다. 우리 같이 정부 요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볼 때도 아 저건 아닌데 저건 문제가 일어나는데 저게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막차 탄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가 있고 이제 그렇게 돼서 결국은 앞길이 콱 맥힌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건데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했고 그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하는데 정부는 그때 뭐 했습니까? 문통 정부는 지금 현재 어느 정부를 갖다가 무슨 그 지적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있었던 때 그 정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이후에 그 정권을 그 경영했던 정부를 이끌었던 그 정부가 책임지는 거 없잖아요. 이제 임기 끝나서 가버리면 그럼 그만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 다음에는 그걸 어떡합니까? 정부가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 권력을 가진 정부가 못하면 누가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대개 모든 사람들은 크게 법만 위반하지 않는다면 또 어떤 때는 약간의 법을 위반해도 돈을 긁어몰라고 그저 떼돈을 보려고 하는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심리는 대개 누구든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튼 그 정부가 전세 사기 경매시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준다. 이렇게 한 것은 어, 그 변두리 지방 같은데 이런 데서는 임차인에게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에 걸려서 돈을 띠게 된 사람들에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가 고가로 되어 있는데 아주 유명세가 있는 곳 그런 곳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파트 값이 이제 아파트 하락이 이제 머물러서 이제 상승이 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 큰 혜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한 지역을 빼놓고는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당분간 아파트 값은 계속 하락될 것이다. 특별한 지역을 빼놓고요. 뭐 인천 같은 경우에 뭐 송도라든지 청라 지역 같은데 뭐 이런 데를 제외놓고는 아파트 값은 계속 떨어진다. 언제까지 떨어지냐? 나는 이 정부 지금 윤석열 정부 말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 4년 남았는데 그때까지도 아파트 값은 변두리 지역은 떨어질 것이다. 이제 떨어지는 것도 서서히 떨어지겠죠. 푹푹 떨어지다가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그러면 앞으로 원상까지 언제 될 것이냐? 아마 원상까지 그렇게 그 중요한 뭐 서울의 중요한 강남 같은 그런 데를 빼놓고는 그렇게 호황을 누리는 그런 경우는 아마 그 가까운 세월 안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가 세대수가 많았었고 이제 그리고 지금도 자꾸 재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인구가 자꾸 줄는다. 뭐 외국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게 전에같이 푹푹 오르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의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전세사기의 손해를 보는 그 임차인에게 경매 때 우선 매수권을 주겠다 하는 정부의 그 계획을 일정 부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들의 수익은 전액 몰수한다 그러는데요. 범죄인의 수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벌써 범죄인들은 돈을 빼돌려서 돈을 뭐 차명으로 하든지 뭐 해가지고 돈을 벌써 자기들이 돈을 챙길 만큼은 챙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호화주 저 변호인단을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큰 죄를 져놓고 사람을 극단적인 선택하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도 사죄는 없이 자기들 살라고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이런 경우에 변호사들도 아무리 직업이 변호사지만 이런 아주 사회와 또 이 국민들을 사기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변호사들도 좀 봐가면서 그런데 변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들은 그저 변호 수임료를 그저 많이 받으면 그냥 어떤 죄든지 어떤 뭐 사형수라도 그걸 맡으려고 하는 그런 건데요. 물론 재판부에서 뭐 옳게 판단을 하겠지만요. 지금 현재 성남시 대장동에 50억 클럽 같은 것도요.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이 정부의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검찰에서 뭐 빨리빨리 어떻게 조치를 못 하고 있잖아요. 조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꾸 답답해하고 그저 어 그냥 그냥 사기를 쳐서라도 큰 돈이 그냥 왕창 걸고 몰라고. 50억 그러기 얼마입니까? 50억. 이 사람들 우선적으로 빨리 그 검찰에 조사해서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부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회의 본보기가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우물쭈물 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거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검찰이 하는 그 수사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못 갖는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하튼 오늘 저녁엔 여러분들에게 아주 전세 사기 왕 몇몇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국민들에게 순진하고 순박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가슴 아프게 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중광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